왜 어려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주번환이라고 하는 제주 해역이 있어서 언어 이동을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다와 관련된 몇 개의 어휘를 보고 과연 제주어가 어려운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5개의 예문인 경우는 직접 제가 현장 조사할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좀 눈여겨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문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말로 옮겨볼 때에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걸 말씀드리면 들어라고 해서 듣다가 아니라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말 없어, 말 좀 들어보다 하는 말은 듣다, 이걸 묻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셔야 온전한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줄은 건줄을 입고 쪼를 흘리서 쪼에다가 이렇게 비끈거진 것은 아까 사업에서 하는 아래 하는 아라고 하는 거, 물론 저는 그냥 아래 아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실현이 안 되니까 비끈거서 이건 아래 아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저쪽 남원에 갔을 때 뜻은 분명히 알리는데 건줄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원 쪽에서는 길다라고 하지 못하고 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칩줄은 짧은 줄도 있고 긴 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한 사람들인 경우는 건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자도란 이것도 남원에 가서 조사하는데 에월 처녀가 남원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남원 그 부여자들이 얘기가 하지만 아자도란 뭐하는시네 이런 거예요. 아자도란 우리가 듣기로는 돌아 앉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남원 쪽에서는 그냥 그걸 바꿔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뜻이다라고 하니까 이 아가씨가 정말로 백번 잡고 웃었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제주도는 언어적으로 볼 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빈 이것도 사실은 중문 쪽에 가서 조사할 때 맨 처음 들었던 얘기입니다. 익히 하는 말로 하면 빈것입니다. 그래서 중문이라든가 샛별 지역에서는 영빈 그렇습니다. 밥 먹은 가라. 이때 밥인 경우는 우리 밑속에 있는 겁니다. 아니 저게 먹방할 때 해가지고 이음을 갖춰놓으면 밥을 먹고서 가거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 밥은 밥통에 있는 밥입니다. 그런다 이은이 서 있는 것은 옮기면 밥 먹고 그래서 가거라 라고 하는 과거로 해석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몇 개를 맞춘다 하고 할 때 아마 모든 5개를 맞추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주어는 어렵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내용은 동국 여주 성당입니다. 15세기 말쯤에 전국 지리지 50분이 만들어집니다. 그것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어 간삼, 언어에 관련된 것은 제주목에 나와 있는 저 부분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서부터 540여 년 전에도 이 사람들이 제 사람들 쓰는 말을 너무 어려워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주어는 너무 어렵다, 쓰기도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몰라 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세기 당시서부터 제주어의 경우는 정말로 특이한 존재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세기 중반쯤 되면 제주 목사를 지낸 이원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마디를 만들면서 동국 여주성에 나와 있는 이어간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운 어휘들이 있는데 대충 다음과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기 파랗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표준어이고 그리고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주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사다라고 한다, 숲을 고지라고 한다, 어디 감수방 고지낭어리 감서 그때 고지입니다. 아니면 서늘꽃 해가
해가지고 콧해가지고 지읒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름 잘 알고 있습니다. 손톱, 발톱, 팔대, 콤입니다. 그 다음에 입을 굴레라고 합니다. 입을 굴레. 그래서 콩잎 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개를 넣고 밥을 넣고 굴레 모든 그런 많이 못한 힘에 그때 굴레입니다. 그걸 표준말로 하면 입입니다. 넉대와 가을은 이렇게 뒤로 빼놓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보시면 몽골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레라고 하는 것은 발 고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굴레라고 합니다. 그걸 몽골말을 써가지고는 넉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에서부터 쭉 들어가면서 시험이 나 있다라고 하면 넉대 시험 난 사람 만 모서와 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넉대라고 합니다. 가다리라고 하는 그것은 말을 탔을 때 말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말고비에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개 예를 제시해 주었는데 육지 사람인 경우는 지금 특히 두 번째 나와 있는 넉대와 가다리인 경우는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인 경우는 13세기, 14세기 몽고와 무려 100년입니다. 100년이라고 하면 세대가 3세대입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왔던 것, 그래서 우리 국어에는 내 이름 또는 말과 관련된 것 중에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말과 관련된 어휘들이 많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게 넉대입니다. 요게 넉대고 이것이 가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운전할 때에 운전대에 기념하는 것을 가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발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리를 뭐라고 합니까? 저거죠. 침이면 가다를 좀 주는 거. 그때 가다리예요. 그러니까 가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뜻으로 쓰이고 있음에 한번 좀 눈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어려운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생각은 언어 이동과 관련시켜서 설명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기 보시면 대관령으로 갈 때 보면 여기 대관령 가장 높은 주령이 있어가지고 그 동서를 또 나눠서 서쪽이면 영서, 경동 해가지고 언어를 구분해 놓습니다. 아마 아침에 일기예보를 볼 때 영동 지방은 비가 오는데 영서 지방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경우는 강진, 추자도 이게 문제입니다. 추자도 다른 말로 하면 후풍도 바람을 기다리는 섬입니다. 추석까지 와서 북풍이 불지 않으면 배를 띄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자도에 와가지고 정박하면서 북풍 불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인 경우는 추자도를 후풍도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도국여지승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제주도라고 하는 것은 섬도자로 썼음에 눈여겨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길도자로 쓰시면 추자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섬도자를 쓰시면 추자도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지만 추자도에 여행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상당수 작은 거 사지 마시고 큰 거 사십시오. 큰 것이 쌉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작은 거 달라고 하니까 좋은 거만 큰 거 사서 그것이 막 싸게 무상하신 제주는 돈 좀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추석 사람들 보고 저쪽 전라남도 쪽에 가면 어떻게 쓴다라고 하면 고기를 젓는다고요. 제주 말로 하면 떡방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몇 개입니까? 그래서 좀더 붙어 있긴 한데 일도자를 쓰시면 추자도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선도자를 쓰시면 추자도는 제외됩니다. 그랬을 때에 언어라든가 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제주도라고 하면 선도자를 쓰시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주바다라고 하는 표준말로 하면 제주 해역입니다. 제주 해역이 있어가지고 언어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새로운 말을 모르니 옛날 말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서 생활을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의 언어는 나몰라라고 그래서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인제 남양 소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6세기 말입니다. 인제의 경우는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화장실 무덤에 가가지고 너 자나 아니면 누워 있느냐라고 했던 시조를 썼던 사람입니다. 아니면 한이라고는 기생과 관련시켜서 오늘은 잠을 맞았으니 어느새부터 하느라 라고 하는 시조를 쓴 시인입니다. 그 당시 제주도 목사가 임진이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임제의 부친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아파찬스로 제주도를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써놓은 게 남명 서승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주도를 건너서 뭐가 같으냐라고 하면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냐면은 마치 배가 그네 타는 거와 같다. 그네 위에 있는 거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시가 있는 부분은 곰을 그렸습니다. 그 앞부분은 임을 그렸습니다. 워낙 흥망이 세니까 이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치 그네 위에 있는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서를 보시면 대리장관이 제주도를 들어올 때에 마치 조리질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집에 보면 좀 길게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주 바당이라고 하는 제주의 해역이 언어 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리핀 쪽에서 방언에서 올라오는 브루시오 해류와 같은 것도 항해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 못할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하면 바람과 물살이 가는 언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사 강들입니다. 쭉 여기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풍랑이 세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포볼칸입니다. 여기가 제주바다입니다. 그래서 추자도에서 폭풍 불기나 기다렸다가 배를 얻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크루슈 해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를 통하는데 여기 가면 제주말로 하겠습니다. 낙은 창이니까 물살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황해에서 나는 물고기를 맛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쑥 지나가버립니다. 근데 여기가 좁은 골목이니까 물살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절벽이 많습니까? 절벽 많은 건 서귀포 쪽이에요. 그러니까 안덕 또는 해령 쪽이 막바로 크루슈 해류를 영향 속에 있으니까는 다에 벼랑이 만들어지는 걸로 보시면 좀 더 낫습니다. 그러면 제주 바다와 관련 몇 개의 어휘를 보고 과연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물들어서 곰발이 합니다. 빨간데 한번 눈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바리가 있다, 자바리가 있다. 그러니 물들어야 곰발이라고 하는 그 물소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이 써 내려가면 구쟁이도 잡고 오분쟁이도 잡고 재수 좋으면 뭉게도 잡는데 물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이런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객가에 있는 개 울타리 보동 표준말입니다. 우리 제도말로 하면 우리 쪽에서는 코드대기, 저쪽 서귀포 쪽에서는 꼬매기 또는 촌꼬매기 아니면 먹보나 같은 것들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결국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문제가 뭐냐면 홈바루라고 하는 것은 백가라고 하는 데서 잡히는 해산물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요 히읗이 있는 것도 있고 바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향수 바다이라 향수 바다다 내 이름 바로래 가오니 이때 바로를 아마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주로 보면 요 히읗이 저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바로라고 하면 아랫과의 물고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햇바를 갔다 온다. 햇바로 요새 말로 하면 해루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쪽 전라도에서 들어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햇바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바로잡을 가진 3월 보름달 다 바로잡으러 나갈 때그 바로 일하라고 이렇게 바로에서 온 거로 보고 있습니다. 노을구쟁이 또 그거 땡겨보는 거 아시겠지? 쓸모없는 것은 버리는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7개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가 7층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암수 짠성으로 되어 있고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뿔소라라고 빨갛게 표시된 것은 이것 좀 조심해 주시라. 뿔소라과에 있는 면체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뿔소라라고 하면 이 뿔소라는 쉬운 말씀드리며 자살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자살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뿔소라라고 하면 소라를 뿔소라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구쟁이 딱살입니다. 이거 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썰 구쟁이 그렇습니다.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어른들은 소중히 뺏겨 먹으라, 소중히 뺏기라, 아니면 좀 대전 쪽에 가면 수향 들었습니다. 이거 더 빼야 됩니다. 이거 표준말로 하면 맥락입니다. 소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딱 약간 씁쓸한 맛이 납니다. 그럼 여기가 이거 소이고 여기가 요 부분이 똥인데 똥이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놈은 수수하고 요놈은 동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저걸 가지고 쫓기도 맹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를 가져가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참 재밌습니다. 표소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한 9번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반복하다 보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 대부사 어르신께서 강 교수 우리 형님 소원 하나 불러줬으면 좋구나. 지금 불행하셨는데 이 수협 직원이었는데 초등학교에 수산업 교육을 받는데 질문 하나로 아니라 다른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쟁이는 똥을 어떻게 쌉니까?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하고 그냥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만 듣고는 형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좀 알아줘 하는 얘기예요. 난 알말이고 그래서 수장한테 오도 신고 있으니까 전화했죠. 야 구쟁이 똥 어떻게 하면 몰라 나 숫자로 보면 나고 돌아온 대답은 모르겠던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구쟁이 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층 탑을 나와가지고 배설하고 들어가는 동물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한덕에 있는 해양과학 연구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나 군과 강력공인데 구쟁이 똥 어떻게 배설합니까? 그러니까 이빨 옆에 조그만 배출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다가 구쟁이가 살다 보면 실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소라의 배설물입니다. 소라의 배설물. 그러니까 이 소라는 암수 딴놈이긴 하지만은 죽어야 저 여자였는데요, 저 남자였는데 이런 놈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가는 것은 또 떡 버리는 건데 실은 똥은 이야기입니다. 살짝씩 쌀을 드시면 눈물도 있주도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썰물 밀면 딱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썰물 6시간, 밀물 6시간, 썰물 6시간, 밀물 6시간을 표준에서 딱 둘만 한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만 한다니까 초들물, 찬물 두번 하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은 초들물 2시간입니다. 반들물 가운데 있는 2시간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들물 해가지고 3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 왜 3분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앞뒤 부분은 물살이 좀 약합니다.
가운데 부분 볼살이 셉니다. 이런 경우는 보편적으로 물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눈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초들물, 이거 나누면 초 플러스 들물이에요. 들물이라고 하는 것이 국어사전에 엄연히 올라 있다라고 하면 문세영 선생의 조선어 사전에 보면 들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국어사전의 경우도 들물, 방언 하지 말고 그냥 방언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들물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물 쌓는 건 하는 얘기입니다. 매칭 굉장히 중요한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칭은 어깨, 게 어깨끈. 매칭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말로 옮기면 어깨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칭하면 이걸 두 개로 나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는 어깨라는 말이고 치는 끈이라는 말로 두 개를 해 넣는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있으니 신다예요. 띠가 있으니 띠다예요. 매가 있으니 어깨에 무엇을 올려놓는 매다가 만들어지는 일. 표준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매다 꽂다, 매다 붙이다, 매어 왔다, 매어 치다 다 구어서 찾아보시면 어깨 위로 어떻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매칭의 매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어휘로 봅니다. 여기 것처럼 물소중 매칭, 처지, 어휘, 꿀을 벌보자, 회본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꽃 또는 물소중입니다. 이게 매칭이에요. 어깨끈입니다. 만약 저것이 두 개 있으면 뭐가 됩니까? 여자분들 계시니까 뭐라고 한번 보라보소. 어깨끈이 두 개 있으면 잔치 먹으러 오늘 잔치 있다고 하면 다시 뭐라 하면 속치마 입을 빠니고 속치마 끝 몇 개 있을까? 속치마 두 개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마시? 어깨 많이 고맙습니다. 어깨 많이 그런다고요. 근데 옛날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요놈이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에요.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에 갔을 때 앞에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좀 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요놈은 안터 있고 요놈은 터져 있습니다. 요놈은 진곰이고 좁은 곰입니다. 진곰의 경우는 허리를 한 바퀴 돌아서 볼 수 있을 만큼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리 쪽에 귀창도 끼우고 아니면 종개호미도 끼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상가집에 가면 입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조문객이 온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상제인 경우는 통금으로 쓰고 저렇게 한쪽 어깨를 벗어 와야 됩니다. 우리 말로 하면 옛날에 매봤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봤다. 꼭 어깨를 벗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가루가 서서히 보면 매봤다 그 무슨 뜻이야? 그러면 무사 한쪽 어깨를 벗어 놓습니까? 하고 물으면 사람들의 경우는 정신 없어 보니까니 훌쩍훌쩍 못 견디게 그건 어디에 나왔지? 사료편에 나오잖아요. 사료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쪽 어깨를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존경의 뜻이고 아까 부처님 불상을 한번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부처님 오시면 한쪽 어깨 벗겨져 있습니다. 가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모습 가사 간색으로 되어 가만히 보시면 한쪽 어깨를 벗고 있습니다. 저것도 사실은 예절을 표기하기 위한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장에서는 지면 한쪽 어깨를 벗어서 한복의 뜻으로 사용되어지기는 합니다. 우리 제도 부가에 보면 왼쪽 어깨를 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이 아니라 보리철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그때 어깨를 벗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한쪽 어깨를 집어넣지 못했다 하는 걸로 해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한쪽 법대를 얻는 걸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사가 보면 남자이나 여자에 따라서 남좌 여우,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먼저 따라가는데 실은 그것도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보시면 시문이 있습니다. 시문은 남자 여우가 보면 남쪽은 왼쪽에 터지고 오른쪽에 터져야 되는데 빛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안한 해석하기 위한 우리가 막 싸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나 저기 야 미안하게 하고 하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뭐냐면 좀 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안하게 해서 자기 하고 위기를 넘어야 한다고. 이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주 사람들이 위의 상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위가 위기의 상하면 위안 창자를 밖으로 내보내고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그 미안은 항상 살피는 거예요. 킹이 걔가 부러지면 다시 재산들이 있는 것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미안. 우린 도로 밀고 부모 밀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네는 도로에는 일곱을 하고 부모에도 일곱을 하고 해. 그런데 다른 쪽에 가면 우린 도로 여섯, 부모 여섯 그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기 보시면 동쪽은 7밀입니다. 서쪽은 6밀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1300년서부터 한 100년쯤까지 제주로 둘러 나눠서 동부양 서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도의 생활 영역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진 것이 않으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동부일보 서도입니다. 혹시 옛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산 사람들 제주 이거 이해 봤는데 집을 빌 때에 관덕도 넘어가지 못해요. 그치? 저쪽 한림 사람들 관덕적을 넘어서 공모통에 가서 집을 안 빌어요. 아마 지금 마음속에 우리는 동도현 사람, 우리는 서도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전승적인 거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종 우리는 그만 있어요. 나 보통 가면 안피 먹을까? 나 같은 값이면 암전복 먹겠어 하는 얘기입니다. 암전복이 맛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는 전복도 암도 수는 따로 있습니다. 이 암피스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휘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명사의 복발필 전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 사람들은 필이라고 하더라. 머리 빗는 도구도 필이라고 하더라. 이건 빛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빛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빛이 그러면 이 비만이인 경우도 비는 전복이 뜻입니다. 아니면 사람을 약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야 저기 분발이 오는데 할 때 분발입니다. 악발이 할 때 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조성한 여거에 비는 필이라고 하는데 이거 비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임금님의 아내를 왕이라고 한다. 아버지를 아니라고 한다. 이거 다 비로 읽으면 이때 비도 복, 요 필도 비라고 하는 걸로 읽어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설립의 난 어묵에 보시면 자산이 있으니라 너희 맛이 더 좋아 하는 글도 있다고 하면 감피더 맛이 좋은 것은 이미 없는 거. 저기 보시면 이놈이 쓰는 요놈이 당근이에요. 전복죽 먹을 때 왜 나 전복죽은 파랗지 않습니까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놓으면 여러분 놓으면 좀 초록색으로 그렇습니다. 초록색이 오면 나는 먹고 싶다. 마이크를 잘 이용하는 이것은 오븐지기고 요놈은 전복이에요.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전복의 요 구멍, 수구멍을 눈 그렇습니다. 눈. 요 눈이
올라와 있으면 이놈이 전복이에요. 제주도 말로 하면 이 구멍이 있는 그 선을 중심으로 미시적하게 넘어가요. 미시적하게. 알겠지? 아주 매끄럽게 넘어가면 그러면 오른쪽이에요. 그러지 않고 딱 각이 지어 있으면 이걸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방들을 보면 이렇게 구멍이 4개, 5개 있으면 전복이고 6개, 7개 많으면 5분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구멍 4개 있는가? 4개예요. 그러니까 도관의 경우도 사실은 전부 다 조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요 숨구멍, 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놈은 전복이다, 이놈은 5분자리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눈이 있는 그 위치가 매끄럽게 넘어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체로 5분자리는 그 크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소리를 듣죠. 우리는 절소리를 듣죠. 섬집 앞에 보시면 바다가 불러주는 노래 별것을 잘 읽습니다. 한국 연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절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소리는 이 절은 파도니까 파도 치다를 절 치다 절 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절소리를 표준말로 하면 바닷소리예요. 바닷소리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발표 선생님 경우는 파도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요놈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2개로 다 그냥 절소리 하면 바닷소리 하는 것도 대형 표준어, 파도소리 하는 것도 대형 표준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느낌은 파도소리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근양 사람의 대적 풍수가 있는데 조파 먹는 게 제일 어렵고 외부가 진행이가 많은 것이 너무나 두렵고 절소리 너무나 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었습니다. 저는 파성이라는 말을 절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가 저렇게 아시겠지? 남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90 넘어도 물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좀 하는 거죠.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못하게 그것을 매다 붙여버리고 이렇게 그냥 갖다 버리면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으로 저 있는데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이 와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깨지니까 그것이 깨지지 못하도록 이제는 나일론이라든가 아니면 스티로폼이라고 넣고 있습니다. 박인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앞뒤 있고 옆에 가지고 갑줄을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반제입니다. 이게 갑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4개도 있고 6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콤은 풍중한 사람들 전내고 난리가 나중에 5월달이 돼가지고 매역을 해경하면 그때는 전복보다는 매약값이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매역을 방사해 오면 무겁기 때문에 남편들이 가서 들러줘야 됩니다. 그 들러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들을 마중, 마중, 중차, 마이는 수중입니다. 수중은 수종에서 온 말입니다. 시종이라는 말이 우리 국어로 바뀌어지면은 시중들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솔직히 보면 장녀가 적신, 멤버 또는 알몸으로 미역을 하고 하는데 남녀 상자, 남녀가 서로 어울려져 있는데 이분이다. 부끄러워하더니 너무나 놀랍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남자인 경우는 정말로 남자가 아니라 시중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외지 사람들은 그와 같은 풍습을 모르니까 이건 너무나 난잡하다 라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남자는 거들어주는 풍중이든 아니면 수중이든 아니면 마중꾼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바다와 관련된 건 10개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몇 개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풍중이에요. 이거
제조 가치 확산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제조에 대한 독자의 기회가 정책과 열심히 해주십시오. 다양하게 쓰면 할수록 많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영봉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